네, 반갑습니다. 타임경제연구소입니다. 자, 오늘 2021년 10월 18일 이제 오후 12시 44분 점심시간을 좀 넘어가는 구간입니다. 자, 일단 제가 지금 집중하는 섹터가 리비안 섹터라 말씀을 드렸고, 대원화성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TSI에서 넘어왔습니다. 전에 방송 녹화본을 보면 아실 것 같고요. 자, 대원화성을 일단 넘어왔습니다. 자, 키움증권 실전투자대회 오늘 1일차 필명은 타임경제 이상철이라는 이름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제 이름을 달고 참여를 했고 오늘 1일차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섹터, 그러니까 리비안 섹터에 제가 집중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대원화성을 이제 모으고 있습니다. 모으고 있고 오늘 종가 근처에서 만약에 자리만 지켜준다면 풀로 매수를 해서요 넘어갈 생각입니다. 자, 대다 보니까 이게 뭐 신용거래, 그 다음에 미수까지 일단 풀로 씁니다. 왜냐하면 단기로만 진행을 하는 계좌고 종목들 분산은 없습니다. 한 종목 진행하고 나서 한 종목씩 이렇게 바꿔가는 형태로 좀 빠르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 스캘핑은 없습니다. 특성상 스캘핑에서 수익을 조그맣게 조금씩 이제 쌓아 나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거래가 터지는 종목들 터지기 전에 조금 매집을 했다가 매수 후에 이제 오버슈팅이 나오면 그때 정리하는 형태로 진행을 할 거고요. 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매수한 포인트, 그 다음에 매도 포인트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매수한 포인트는 제가 보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부합하는 그 거래량 또는 뭐 프로그램 매매, 그다음에 시장, 그다음에 섹터 분위기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부합이 됐을 때 이제 분할 매수가 들어가는 거겠죠. 자, 대원화성을 제가 매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존 선발주가 이제 뭐 에코캡이라는 종목이었고 저 종목이 경고에다가 거리 정지를 먹다 보니까 기존에 후발주로 있던 종목이 선발로 나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러면 리비안 테마에 왜 집중을 하느냐 보면 이벤트가 이제 단기간 단발성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리비안이라는 게 미국의 이제 95조 정도 평가를 받은 테슬라의 대항마라는 전기차 픽업 트럭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 시장 가치가 95조이고 11월 달에 상장이라는 큰 이벤트가 남아있죠. 그래서 이게 뭐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주가는 당연히 빠지겠지만 아직은 상장 이전까지는 기업 가치에 대한 뉴스들이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 그다음에 시장 트렌드가 보면 2차 전지가 지금 시장을 끌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2차 전지 섹터 내에 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섹터를 집중하는 이유 중에 하나겠죠. 그럼 전체적인 분위기는 일단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 부합이 됐고요. 두 번째는 짧게 이제 종목들이 치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 매매가 일단 중요합니다. 프로그램 매매라고 하면 투신에서 이제 자동으로 로직에 따라서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매매인데 투신 아니면 외국인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하죠. 기관들 물량은 투신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 물량. 그러면 외국인이 아니면 우리 국내 기관 중에서 투신입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매매를 봤을 때 이게 매수 물량이 많거나 매도 물량이 많으면 부담은 될 수는 있겠죠. 그럼 그게 언제 많을까요? 최근에 이제 매매했던 내역들을 살펴보면 외국인이냐 기관이냐 이렇게 봤을 때 기관은 투신은 기관이라 말씀드렸죠. 그다음 외국인 물량들 확인해서 크게 들어온 게 없습니다. 또 크게 나간 게 없고요. 결국은 이 프로그램 따라서는 크게 물량들이 변동이 없는 종목이긴 하지만 시장가로 물량들이 이렇게 보이시죠? 물량들이 들어왔을 때 따라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따라 붙었다가는 또 다시 프로그램 물량이 이렇게 다시 출회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오늘 최대치로 나온 게 한 11만 주 정도, 12만 주 정도 나왔고요. 지금 장 초반에는 일단 순매수가 들어오긴 했는데 그 물량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도 물량도 그렇게 크진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프로그램 매수 물량도 많지는 않고 그러면 지금 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다시 한번 더 물량이 붙을 수 있는 구간이겠죠. 그 다음에 전거래일 시가 분봉상 흐름을 보시면
전거래일 시간의 단일가에서 한 4% 정도, 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갭이 떴죠. 갭이 전거래일, 그러니까 시간의 단일가 거래보다 갭이 더 크게 떴습니다. 거의 7% 가까이 갭 상승 출발했는데 그 갭 때문에 아침에 분봉상 거래량이 여기 보면 실려 있죠. 보시면 이런 물량들이 일단 실린 거고요. 이 물량을 뛰어넘는 거래가 나오면 결국은 거래량이 동반된 최고점을 다시 한번 더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전장 그리고 오후장에 진입을 하면서까지 흐름을 살펴보면 이 거래를 뛰어넘는 거래가 나온 게 없습니다. 결국은 오늘 뭐 오후장에 슈팅이 나오던지 아니면 오늘 종가 근처만 유지를 시켜주다가 내일 다시 선발주로 나올 수 있을지 그 부분에 일단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섹터 분위기를 한 번 더 본다면 지금 잠깐 화면 보시면 여기 보면 리비안 테마라고 제가 따로 모아놨죠, 종목들을. 그래서 세온이라는 종목도 오늘 약세 분위기였다가 지금 상승 반전. 그 다음에 대유에이텍이 오늘 선발주 위치가 나왔죠. 결국은 이제 이렇게 20% 이상 급등한 종목들이 한 종목이라도 나오게 된다면 내일 또 뭐 에코캡이 선발주 위치를 계속 차고 갈지 모르겠지만 대원화성도 보면 선발주 기질이 있는, 그러니까 선발주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모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거래일 대우부품이 뉴스가 나오면서 리비안 관련된 설비 테스트가 끝났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진입했죠. 그리고 오늘 약간 조정 구간에 있긴 하지만 크게 상승폭을 키우지 못하고 있고 전일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끌어올리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겠죠, 당연히. 그래서 크게 빠지지도 않고 크게 오르지도 않고 도지 모양으로 지금 시세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대원화성이라는 종목도 보면 이 에코캡 따라서 간헐적으로 시세는 나오긴 했지만 상승폭을 그렇게 크게 키운 적은 없습니다. 일봉 한번 보시면 신고가 미치긴 합니다만 이게 상승폭을 그렇게 크게 키우지는 못했습니다. 신고가를 막 크게 돌파하거나 대량거래 터진 적은 없죠. 10월 13일 이후에는 결국은 이 고점, 그러니까 이제 10월 14일날 남겼던 7,000원 초반권에 있는 고점을 다시 한 번 더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물량을 일단 모으고 있고요. 그 시기는 당연히 짧게 대응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대회를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짧게 물량이 붙을 때 정리를 하고요. 더 갈 것 같으면 고점 매도해서 저점 매수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계속 갈 것 같으면 일부 비중은 좀 끌고 가는 형태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테마가 일단 강한지 안 강한지, 이벤트가 테마라고 하면 이 다가올 미래에 대한 이벤트가 정해진 날짜가 남아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뭐 당장 내일이다 이러면 재료가 소멸될 가능성이 큰데 아직 시간이 이제 한 달 가까이 남아 있기 때문에 리비안이 상장하는 IPO 일정이 나오고 그 기업에 대한 가치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더 국내 언론에서는 뉴스가 나오겠죠. 관련된 뉴스가. 그럴 때 거래량이 동반되고 물량들이 붙어줄 때 저는 이제 매도하는 위치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전에 보면 주식 겨원 중에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말이 맞듯이 큰 이벤트를 앞두고 그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았을 때 그 이벤트 기간까지는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당연히 높은 위치에서 신고가 나오면서 거래량 돌파되는 위치가 나오면 저는 물량을 끊고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던지 아니면 같은 섹터 내에 있는 순환매가 이어질 거라 예상이 들면 같은 섹터 내에서 종목을 교체를 하던지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저기 원전 관련된 섹터도 좋긴 하지만 저는 이번 주 10월 18일부터 10월 22일까지 리비안 관련된 섹터로 집중을 하고요. 이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되는 종목들을 잘 포커싱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지금 계좌 보시면 총 매입 금액, 총 평가 금액이 나와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풀로 매수한 구간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 지금 가격대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는 조금씩 이제 모으면 되겠죠. 이렇게 모아 나가서 종가까지 물량을 좀 유지를 하고요. 프로그램이 좀 나오면 조금 뭐 프로그램 매수가 좀 들어오면 물량을 좀 줄였다가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 다시 또 매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물량을 그대로 끌고 갈 수도 있고 시장 분위기 따라서 좀 조금씩 틀려질 것 같고요.
만약에 시장이 뭐 급락이 나오거나 하면 조금 전략이 틀려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 예, 오전에 좀 꺾였다가 지금 점차 이제 안정을 찾아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음, 종목을 뭐 급하게 매도하거나 그럴 일은 일단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매수 포인트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 매도 포인트도 매도하는 시점 또는 매도하고 있을 때 다시 한번 더 영상을 통해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대기간 6주 동안은 제가 계속 방송을 진행하면서 순위에 들어갔는지 순위가 어떻고 수익률이 어떤지 매일 오픈을 해서 점검을 할 거고요. 내일 아마 점심시간 이후에 나올 겁니다. 나오게 되면 제 성적이 어떤지 매일 오픈을 하고요. 그다음에 방송을 떠서 장중에 이제 업로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계속 이제 확인하시기가 좀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 누르시면 유튜브에서 자동으로 알림이 가니까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 일단 첫 번째로 눌러주시고 이후에 대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카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대회 끝나고 나서도 제가 대회 기간 동안 설명드리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그 방송과 좀 틀린 점이 제 계좌를 직접 해서 오픈해 드리고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진행을 하는지 실전입니다. 그죠? 실제로 돈이 금액이 왔다 갔다 거리고요. 돈을 수익을 내고 손절을 하고 그런 과정을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제가 어떻게 수익을 내고 상위권에 랭크가 되는지 직접 눈으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